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소하긴 했지만 매년 8천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도산까지는 아니어도 경영부진으로 허덕이는 회사는 이보다 몇 배 더 많으며 공경에 처한 사장도 수만 명은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90%는 사장이 제대로 노력하기만 하면 재건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책 이익을 내는 사장들의 12가지 특징을 통해 그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고객보다 열흘 펜을 먼저 만든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1913년 깨끗하고 바르고 아름답게라는 모토와 함께 등장한 이래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처럼 국민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는 비결은 화려한 무대 의상이나 독자적 방식의 스타 시스템도 한몫하지만 열렬한 고정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내에서만 활동하는 일개 기업에 불과한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팬층을 소중히 키워왔고 자연스레 열렬한 고정팬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와 대면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도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런 강한 유대감 덕분에 오랜 기간에 걸쳐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었죠. 오랜 시간 배우들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팬들은 마치 배우들과 인생을 함께 사는 것 같은 일체감을 느낍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중소기업이 이상으로 삼아야 할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입니다. 자본과 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변덕이 심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기보다 얼굴도 속마음도 잘 아는 고정 고객을 늘리는 전략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둘째, 다른 업계에 이질적인 발상을 도입하라. 저자는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장 많이 입수할 수 있었던 곳은 지역의 젊은 경영자 모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다른 업종의 다양한 정보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동업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도 이해관계가 적은 다른 업종의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한 다른 업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자기 업계만의 관습과 상식에 얽매여 살아왔는지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 관습과 상식이 자유로운 발상과 행동을 얼마나 제약해 왔는지도 알게 되죠. 이처럼 저자는 다른 업종의 사람들과 적극 교류하며 그들의 발상을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거래처를 울리지 마라. 과거 저자를 찾아온 한 사장은 실적이 부진해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은행 융자금 상환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처에 줘야 할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고민 상담을 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 사장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가능한 매입처에 우선 대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입처에서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언젠가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편 은행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도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회복될 전망이 보인다면 한동안은 기다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장은 은행에 밉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자신보다 약한 처지인 매입처를 울리는 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정말 잘못된 결정입니다. 거래처는 회사가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파트너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즉, 먼저 은행을 찾아가서 융자 상담을 받는 게 선결 과제라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회사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돌파구를 찾아내 이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책 이익을 내는 사장들의 12가지 특징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